안녕하십니까, 황남채입니다. 오늘은 태고종 종종이신 보성 큰 스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동국대학교 총장직을 역임하시기도 하셨던 보성 큰 스님께서는 지난 40여 년간 학계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오시면서 그야말로 학문을 통한 포교 활동에 전념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승 가운데 한 분으로도 유명하신데요. 지금은 태고종 종단을 이끄시면서 태고종 종정으로 계시고요. 고령이신데도 불구하시고 수행과 포교에 여념이 없으신 그런 큰 스님이십니다. 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스님 연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1906년생이시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젊으신 것 같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그저 뭐 특별한 것이 없고 그저 부처님 제자니까 조석으로서 부처님께 예경을 부지런히 또 심서하고 있고 네. 또 나름대로 시간이 있으면 잠깐씩 조용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이것이 내 하루의 일과입니다. 네. 스님, 저는 오늘 용궁사에 지금 처음 와봤는데요. 참 뒤로 산이 이렇게 둘러지고 앞이 트이고 한 것이 참 뭔가 아늑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궁사에 대해서 이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용궁사. 용궁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언제 창건됐고 얼마나 오래된 절인지. 나도 사실 이 용궁사에 오기는 작년 11월에 처음 왔었고 그 전에 온 일이 없었습니다. 네. 이 용궁사가 창건되기는 원효대사의 창건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창건했다고 이렇게 전해옵니다. 네. 하는데 지금 물론 중간에 여러 번 뭐 중창이 되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건물 가운데 뒤에 있는 이 조그만한 건물이 관음전인데 네, 관음전. 이것이 이제 문화재로서 보존돼 가지고 있고 네. 앞에 보이는 이 큰 방채가 또 이제 문화재로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손을 함부로 대질 못하고 이렇게 잘 이제 소중히 보존돼 가지고 있는데 참 부처님 도량으로서는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만은 네. 뭐 대원군하고도 뭐 예. 관련이 있다고. 여기 대원군이 아들인 지금 내주의 고종 황제가 된 고종이 된 그분이 그러니까 혹 해를 입을까 해서 이 대원군이 아버지인 대원군이 네. 이 용궁사에 다가 이제 두고서 네. 있도록 해서 여기서 그만 때를 기다리게 한 모양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 스님도 가끔 TV라든가 뭐 신문을 보시기도 하십니까? 어떻게? 네, 뭐 신문 잡지는 물론 보고 싶습니다만 자세히 못 보는 것은 시력이 조금 감퇴돼서요. 네. 하고 TV는 이제 잘 보고 있고 네. 그래서 뭐 뉴스거리 같은 것이 옛날하고 또 많이 다르죠. 네, 아무래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산에 있는 늙은이가 뭐 세상 이치를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나 네. 그래도 너무 모르고 살 수는 없어서 네. 뭐 뉴스 정도는 네. 듣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경하시고. 네, 네. 이제 또. 물론 불제자로서 재밀도래에 있으면서 예경성사는 참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 나쁜 애가 다 하는 일이지만 나 역시 그저 아침 저녁으로서 신심을 다해서 예불성사를 하고 네. 또 틈 있는 대로 법당에 조용히 앉은 시간을 갖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지내고 이렇게 갑니다. 네.
제가 그 부모님 고향이 이제 이북이시라서요. 이제 스님 남들은 눈치 못 챌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스님 말투를 듣고선 아 스님 아무래도 이북이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향이 이북이시죠? 예. 네. 고향이 한경남도 이원이라는 곳인데. 이원이요. 예. 네. 거기 뭐 예. 철 나고 그런 뭐 철광석도 나고 그런 예, 데인가요? 이원 철산이라고 철산, 있죠. 예, 네, 네. 있습니다. 예. 이 뭐 그 말이라는 건 참 어려운 모양이에요. 내가 13살부터는 강원도에 와서 중이 돼서 아, 네. 지금 90평상으로 살고 있는데 네, 네. 아마 역시 뭐인가 말이 아마 표가 아니, 나는 저는 모양인데 참 듣기 좋습니다. 예. 부모님 생각도 나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언제 통일이 될는지는 모르나 그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스님 방북 신청을 하신 것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방북 신청을 하신 적이 예, 있다고. 뭐 저 옛날에 구청에서 60 이상 사람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때 했죠. 하나 나는 무슨 꼭 무슨 지금 다 부모 형제가 다 안 계시고 내가 90이 넘었으니까 뭐 부모 형제가 네, 있을 수가 네. 없죠. 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 가고 싶은 그 생각은 왜 그런가 하니 이북 불교가 어떻게 됐나. 네. 그 이북 사원은 지금 어떤 현상으로서 변해가지고 있는가. 네. 또 거기 있는 스님들 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궁금해집니다. 네. 더구나 그 예수교에서는 그 참 이남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예배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이 뭐 외국사 한번 참 만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일이 궁금해서 네. 한번 가봤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북한의 사찰은 지금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들은 것으로서는 사찰로서의 사찰이 아니라 네. 하나의 그저 그 옛날 그 사원을 막 유적지. 유적지로서 네. 그 지키는 그런 그러니까요. 스님들도 그저 그런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뭐 하고 있는 그런 거 알고 예. 있습니다. 아유, 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꼭 한번 방북을 할 기회가 앞으로 예.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스님 그러면 출가하실 때 얘기부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언제 출가하셨는지. 출가는 13살에 이제 고성 강원도에 있는 고성 건봉사 건봉사요. 예, 네. 와서 출가를 네. 했습니다. 한 것은 공부를 좀 할까. 절에 오면은 공부를 많이 한다. 원래 꼭 무슨 중이 돼서 부처님 제자로서 되어서 뭐 앞으로 어떤 그런 희망보다도 네, 네. 참 뭐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단순하니까 네. 그저 이렇게 중이 되면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다. 막 이래서 그러면 공부하기 위해서 아마 중이 돼 보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결국 그게 출가 동기라고.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참 단순하지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은사 스님은 누구셨는데요? 예, 은사 스님은 이제 내 집안 내력을 잠깐 얘기하면은 건봉사에는 마이르가 이제 참 유명하고 그건 뭐 건봉사뿐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진원종을 친다고 하면 그 발상제가 건봉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신라 때부터 건봉사에는 연불하는 마이르가 있어서 이런데 만일회요. 만일회. 만일회. 네, 만일회라 하면은 30년이 만일입니다. 그래서 만일회. 만일이. 네, 그러면 이제, 만일회. 한 하주가 나면은 30년 동안을 만일 동안을 하주하는 책임을 갖게 돼요. 평생이네요, 뭐. 네, 그럼. 평생이죠. 아우, 그래서 초창한 분이 발증화상이라는 분이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대, 3대 해서 5대까지 내려왔는데 5대의 분이 정만화라고 하는 분이 네. 나한테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되는 아, 분이에요. 만화 스님이요. 네, 만화 스님이란 아, 분이. 네. 그래서 네. 우리 노심 되는 이가 중으로선 노스님이라고 합니다. 네, 네. 스님 아버지가 스님이 노스님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노스님이 좀 건봉사에서는 비교적 쌀을 많이 받고 추수를 많이 한 네, 분입니다. 네. 1년에 한 3천도 받는 이런 네, 모습인데. 네. 그러나 그분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평생으로 어디 국수집에 가서 참 냉면 한 그릇 못 자신 그런 분이에요. 네, 네. 그럼 뭘 하느냐면 사람을 기르는 그것이 그의 어업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상제를 만들어서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상제들 앞으로 너는 누아피 상제가 되라, 너는 누아피 상제되라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아, 예.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내가 내 무엇이 뜻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 또 스님 뜻에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 다만 노스님이 지정되는 대로 계속 정해지는데 나는 이제 황용매이라고 하는 그런 분한테 지정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불교 전문학교 1회생입니다. 그분이 졸업하고 1회요? 예, 네. 나하고 같은 회래요 우리 스님하고. 네. 그렇게 됐어요. 불교 전문학교라 그러면 예, 동국대학교 같은 전신. 그런데 말씀하시- 노스님 하여간 너는 네. 누 앞으로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미리 돼가지고 있다가 내주에 그렇게 됐지만 네. 그래 있다가 그분이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내려와서 건봉사에 가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절 재산을 전부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건봉사의 재산이 한 3만도 추소하는 그런 굉장히 큰 큰 지역. 살림하던 사찰이네요. 고성의 그 지역에 있어서는 종일가 스님들이 돌아다니자 자기 땅을 받고 댕기지 네. 남을 땅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대중도 상당히 많으셨겠습니다. 세종이 내가 가서 처음 보니까 한 400명, 400명이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나와 같은 소위 이제 처음 출가한 삼위승이라고 하는데 네. 나와 같은 삼위승도 8, 90명, 근 100명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도량으로서도 크고 스님들이 많고 네. 법도가 엄해서 네, 네. 참 거기서 옳게 제대로 나가려고 하면은 네. 상당히 어렵게 해야 부지를 하는 네.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 거기서 행자 생활이랑 다 마치셨겠군요. 그렇죠. 어렵사리. 예, 이제 맞춰서 네. 이제 중이돼서 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건봉사에 쭉 계시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시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거는 언제? 아까 1회라고 중앙 불교 전문학교 1회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내려와서 청의 중이 되기에는 이북에 이제 공부하다 절에 갔다가 건봉사인 분이 거기 온 그분을 따라서 네. 건봉사 유학을 공부를 온 거죠. 네. 그래서 건봉사에 와서 중이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예 같이 그 용명 스님한테 있다가 그분이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축을 내서 네, 네. 노스님이 노해가지고 맞상제 두째 상제인데 맞상제 앞으로 김보련 스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내가 이제 옮겨졌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근데 김보련 스님 내주에 건봉사 주지도 하고 아, 네. 상당히 수행이 대단히 엄한 그런 분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학교를 다니시기 위해서 이제 오셨으면 그 중앙불교 전문학교가 동국대학교 전신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장소는 그 자리는 그 자리에 그 동국대학 자리에 그대로 있었나요? 그 옛날에 필동에 아니죠. 있는. 불교 전문 학교는 지금 보수학교도 여기 있다고 그러더만요. 네. 해화동 제일 막바지 들어가면은 네, 보성중학. 보성중학교 건너편에 마주선 벽돌 뻘건 벽돌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습니까? 처음 불교 전문학교 네. 개교를 한 네. 거기서 해화 전문 학교 과정도 거기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해 동안을 거기 있다가 지금 현재 동국대학 동국대학 온 것은 이 해방 뒤에 동국대 해방 입작으로 뒤에요. 왔습니다. 네. 스님 그러면은 졸업하신 후에는 어떻게 그 뭐 포교 활동을 좀 예. 학계로 금방 나가시지는 않으시고 포교 활동을 좀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처음에 불전을 졸업하고 네. 하고선 다시 가야 되겠는데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학부를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학비가 좀 힘들어서 그때 마침 이제 강릉 포교당에 포교사가 비었어요. 네. 강릉 포교당은 그때 이제 월정사 포교당인데 네. 월정사가 그때 이제 그 젊은 스님들이 뭐 큰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모두 잘못돼가지고 그 교당을 유지하기가 어렵기도 해서 예. 강원도에 있는 삼본산이 연합해서 가는 교당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럴 때 이 강릉 포교당은 상당히 그 포교당까지 국내에서 몇지 않가는 큰 포교당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포교사도 유명한 분들이 와 있었고, 근데 유치원도 겸해했고, 네. 이러한 데인데 이제 거기를 내가 그러니까 26살에 졸업을 했는데 나와 졸업하고 한 서너 달이 있다가 바로 포교사로 나갔습니다. 포교사로요? 예, 네. 그래서 거기가에서 포교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일본에 갔다가 나와 졸업하고 나와서 포교사 생활을 또 했었습니다. 또 하시고요. 예. 네. 그럼 그 당시 그 포교당은 어떻게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른가요? 또 사찰하고도 틀릴 것 같은데. 사찰에서 공공연하게 공립으로서 말하자면 네. 사찰에서 세운 그런 뭐 포교당이 분원같이, 아니고 대개 네. 사설 포교당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옛날에는 사설 포교당이 없습니다. 네. 가령 건봉사하면 건봉사의 어디 포교당, 네. 또 월정사하면 월정사의 강릉 포교당. 네. 이렇게 그때 지역적으로서 불교를 홍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망한 지역이 있으면은 어느 본산에서인지 이렇게 해서 그 포교당을 세우고 세우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교사를 보내는 것도 뭐 개인으로 무사한 게 아니고 이제 상당히 물색을 해서 적임자로 이렇게 골라서 보내고 이렇게 한 때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도 그렇게 유치원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유치원이 네. 그러면요. 유치원이 강릉에서도 그 강릉 금천 유치원이 비단금천 한울천자인데 네.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럼 뭐 불교 유치원인가요? 불교 유치원이죠. 아, 네. 예, 포교당에서 운영하는 네. 유치원입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일반 저- 유치원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됐겠네요. 일반 유치원하고는 그렇죠. 좀 다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 보따에서 입을 하고. 기리고 하는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것을 하는 그때 그건 잘 생각한 거예요. 예. 유치원을 개영하는 것은 유치원 학비용을 불교에서 만드는 방법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대개 이제 힘이 좀 있다고 하면은 유치원 병설을 해서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옛날에도 그렇게 불교 유치원을 하셨는데 지금 참 저희들이 반성할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그 불교 유치원 이렇게 잘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스님께서는 그 유치원 원장도 이렇게 겸하셔서 하셨나요? 예, 유치원 원장도 겸해했고 네. 그러니까 그때 유치원 원장이면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사회에서 그 대표자가 모을 때는 이 유치원 원장의 자리가 하나 돼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앉는 것을 해서 네. 했고 또 거기에다가 내중에 이제 나오면 야양에 또 포교당을 하고 거기도 유치원에서 거기 그 원장. 당시 유치원생들도 뭐 이미 다 환갑을 넘기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유치원 졸업생이 지금 내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몇 살이 있는데 네. 다 환갑이 넘었습니다. 예. 네. 스님, 아까 그 일본 유학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이제
중앙불교전문학교 졸업하시고 포교사로 좀 계시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일본 유학을 떠나시게 됐습니까? 네. 네. 그 당시 그 일본에서 공부하실 때 얘기 좀 간단히 좀 들려주시겠어요? 어떻게 어려움은 없으셨고? 건봉사의 공비로서 갔었습니다. 네. 공비상으로서 가면 그때의 공비 세례야 많이 주는 절에서는 한 40원 주고 40원. 40원이죠. 네, 예. 그다음에 큰 돈이네요, 그 당시. 예, 보통 준다면 한 30원이면 학비가 됩니다. 네.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건봉사의 공비생으로서 가서 건봉사 한 절에서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여러 사람이 갔네. 이래서 하고 그러니까 각 절에서 간 공비생들이 불교 유학생이지요. 유학생 회가 있어서 뭐 우리 선배들 가운데에도 모두 그렇게 회가 있어서 했고 거기서 불교 유학생회에서 잡지도 내고 금강저라고 하는 잡지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 허영호 씨라고 하는 불교 우리 동국대학에 승격하기 전에 대학 되기 전에 전문학교 있을 때에도 학장으로 처음 있던 분이에요. 지금 이분 납치돼 갔어요. 이때 금강저라고 하는 잡지에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 잡지 끄적 내기 되는 일에서 상당히 그 유학생들의 활동이 외국에서 유학생 당시에부터는 해서 연결이 잘 돼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서로 무엇을 해서 일을 많이 서로 무엇을 하고 일을 했죠. 그만큼 그때는 참 불교 스님들이 그 활약이 매우 참 활발했었습니다. 그럼 일본 불교는 어떻게 우리 한국 불교를 보는 눈 같은 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제 일본 불교의 사원 불교하고는 별로 무슨 그 깊은 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좀 이질감이 아무래도 좀 있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원에 가서 뭐 거처한다든지 그런 일도 없고 내중에 혹 들어 개인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원에 가서 일본 스님들하고 같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일본 적을 두고서 하는 사람도 혹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그때는 일본 불교하고는 그렇게 그때에 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도 했고 그래서 별로 연결이 없고 그러나 대개적 불교인들이 어떻게 일본 불교에서 활약하는 것은 알고 있죠. 스님 그 우리나라의 그 가장 그 최고 엘리트들이 간다는 뭐 경기중학, 서울중학에서도 교편을 잡으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그 일본에서 돌아오신 직후에. 특히 그때만 해도 불교인으로서 일반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왜 그런 거 하니 대개 졸업하는 그 전공 과목이 불교 과목을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공비상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전공을 하기 꺼려했거든요. 그럼 스님은 무슨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나는 이제 도양사를 했어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것이 막 그때 보면은 상당히 영리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졸업한 뒤에 일반에 나가서 활동을 하려면 보통 과목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교육계에 나가려면 적재에 무슨 거기 맞는 그런 게 해야 되겠다. 역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럼 국사 선생님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사라는 것이 한국사는 없었고 일제시대니까. 그렇겠네요. 국사는 일본사가 국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사를 못하고 도양사를 했죠. 그래서 도양사를 맞추고 나오니까 대본 취직이 그때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역시 이제 내가 결국 생각하기를 이건 나는 부처님한테 어느 정도의 신심 있지 살아왔기 때문에 부처님의 은덕으로서 가피로서 내가 이렇게 후배도 없고 이런 때인데도 그래도 처음에는 대신 농업학교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상업
경기 상업은 그 경기 도상입니다. 그 네. 상업으로서는 제일 좋은 네. 학교죠. 경기 상고. 그다음 그다음에 네. 경기 중학 또 해방돼 일본 사람이 다 간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한 서울 중학. 중학. 예. 그럼 경상중학입니다. 옛날은. 경상중학. 네. 예. 그래서 그래 쭉 돌아서 서울 중학에 있다가 동국대학에 경무청장으로 갔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동국대하고 예, 그게 처음 동국대 네. 들어간 뭐 인문이 처음.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처음부터는 경기 상업이니 경기 중학이니 서울 중학이니 누구한테 가서 뭐 어디 좀 여기 선생 무슨 자리 좀 만들어 주시오 하는 부탁 없이 네. 또 선배도 없이 예. 이렇게 다 그래도 좋은 학교라고 한 데서 봉직했다고 하면은 이건 부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단 더 그러겠죠. 잘한 배운 사람도 있지만은 그 학교에 거쳐 나온 것을 나만 못해요. 내가 부처님 은혜를 많이 입은 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 은혜는 얻지 못합니다. 스님께서 그 동국대학에 계실 때 6.25 전쟁을 맞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쟁 때는 그 학교 그 사정은 어땠습니까? 공부를 할 수 있었나요? 피난은 갔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6.25 때는 남말을 못하고 학교가 네. 그러니까 교수들도 모두 못했죠. 네. 이따가 그 뭐 환란을 다 여기서 겪고 내려간 것이 뒤에 1.4.5 때 1.4.5 때 내려갔어요. 내려가셨군요. 내려갔는데 우리가 동국대학은 처음에 대구에 갔었습니다. 대구예요. 대구에 가서 동화사 포교다의 덕산동에 있는 거기 가서 네. 쭉 거주하고 있다가 거기서는 여러 가지 그 준비상 개교는 할 수 없어서 네. 이제 부산을 내려갔어요. 네. 부산 가서 신창동에 있는 그래서 거기도 일본절이 꽤 크더구만요. 네. 거기서 개교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이 개교지 뭐 그 당시 다 천막 다 그렇게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는 다행으로 그 일본 절이 꽤 커서 하늘못을 해가지고 예. 수업이 제대로 어느 정도 네. 됐어요. 예. 공부도 그대로 했고 그래서 거기서 동국대학에 이제 피난 도중엔 거기서 났죠. 스님께서는 정말 그 동대하고는 참 인연이 깊으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장직을 맡으신 것은 그러면은 60년대 들어섭니까? 60년도 초입니다. 네. 60년도. 네. 그래서 61년, 2년 이렇게. 그럼 총장님이 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근데 업적일까요? 나는 이제 그 학교에 있다가 그때 백성웅 총장이 계실 때인데 내가 이제 마침 그 옛날에 불교 전문 학교에서 수학을 한 그 김두원 박사라고 그 좀 우리나라에서 윤리학자로서는 참 일인자였습니다. 네. 그분이 숙명대학의 총장으로 왔었어요. 네. 그래서 나더러 이제 교무처를 맡아다 하고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네. 동탁 이제 그때 학생처장을 있다가 거기 가서 교무처장을 처음 맡았어요. 네. 다가 물리대 학장을 했고 물리대 학장을 하다가 동대학으로 왔어요. 네. 총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총장이 되신 거군요. 그런데 그때 그것은 왜 그런 거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대개
학교 안에 계속해서 있던 사람들은 그때 총장하고 배척하고 모두 그 하는 그런데 서로 얼기설기 모두 관계가 된 사람들이 네, 교수들끼리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총장직을 보하기가 어렵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초연하게 나가 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총장이 된 겁니다. 이제 평생 대학 강단에 쓰시고 또 이제 그 뭐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또 불교 전문 교육 기관 왜 강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강원도 전 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내가 강원한 것은 학교에서 퇴직한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해도 나는 부처님의 은혜를 해서 이만큼 교육자로서 봉직을 하게 됐고 이만큼 남의 사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오로지 부처님의 은혜니 그렇다고 내가 돈이 있어서 무슨 큰 교육사업 할 수도 없는 기고 달리 무슨 권력이 있어서 무슨 다른 남한테 이익 줄 수 없으니 내가 배운 것을 남한테 가르쳐주는 것으로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의 태고종으로서는 그때 종정으로 내중에 가다 있다가 동정도 됐습니다만 저 파주 법륜사라는 감박산에 법륜사라는 절이 있어요. 법륜사요? 네. 거기다가 비구니 강원을 했습니다. 아, 비구니 강원이요. 네. 아, 그 왜 그런가 하니 우리나라에는 그 아직도 비구니에 대한 그 역시 그 남존여비 사상이 그 아직도 있죠, 사라지지 아직도요. 않습니다. 네. 심지어 100세 비구니가 10세 사미한테 절을 해준다고 하는 여자들 스스로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가르치지 않는 까닭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때 조사를 하니까 태고종 안에 있는 사원이 40여 개 내지 50개 가까운 사원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도 없었거든. 이래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인권이 비구니 강원에서 무슨 가르칠 그런 모습은 안 되고 내가 무료로서 하면은 선생이 있고 집 있으면 될 게 아니야. 그래서 파주 법륜사의 주지가 집을 내놓고 나는 가서 무료로 강좌. 그래서 초발심으로 붙어서 일대수익을 해서 1회 졸업을 거기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이제 천중사 지금 정릉에 있는 천중사에서 두 번째로서 비구니 강원을 계속해서 2회 졸업을 또 냈죠. 그래서 마지막 봉사로서는 학교에 퇴직한 뒤에 그것이 내 이제 교육으로서 마지막 봉사입니다. 스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을 통한 인간 불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불사, 뭐 중창이라든가 그런 것도 혹시 하신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낙산사가 6.25 때 불이 탔습니다. 한포 사격으로서 미군이 사격을 해서 다 태웠습니다. 그때 천왕문만 하나만 난 곡은 전부 다 그대로 탔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군단이 그때는 군단이 군정으로서 하여가던 때요. 인공이 아주 그 이북의 모습에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수복이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조선들은 들어갔지만은 그럴 때인데 군단에서 자 낙산사를 재건은 해야 되겠는데 안에서 일할 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국대학이 그 건봉 관계를 있었는데 그게 건봉 말사거든요. 참 시번을 참 낙산사가 건봉사 말사입니까? 말사예요. 네, 그것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육군사관학교를 1년은 부산서 댕겼고 거기 와서 1년 또 댕겨서 거기서는 군용기로서 군용모습이 1군단 지역이니까 해서 낙산사에 있으면서 낙산사를 지으면서 그걸 했는데 낙산사를 그러니까 3년 지내서 해서 맞추고 그때 이 박사가 직접 중공식에 내려가서 했습니다. 그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중공식을 하고는 떠나서 다시 동국대로 왔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건봉사는 어떻게 됐어요, 스님? 건봉사는 그러니까 다
6.25 때 다 탔죠. 건봉사도요? 건봉사 아우, 탔는데 아까워라. 예, 건봉사 안 가봤죠. 저 못 가봤어요. 못 가봤죠. 예. 그런데 이제 반쯤 타고 반은 남았는데 반 남은 데에는 군대가 전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군대들이 잘못 실화를 해서 예. 다 타버렸어요. 아유,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 예, 불 탔다고 하는 소리 듣고서 이제 군단이 이래해서 일반은 못 들어갈 때입니다. 거기다. 예. 그래서 예, 헌병을 앞세우고서 들어가서 그 불을 모두 난가를 구경하고 이래서 그때 이제 불사를 했다 하면은 이제 낙산사를 마지막으로서 준공을 하고서 예. 예, 지금도 낙산사에 보면 그 준공 비에 그 사실이 네. 있습니다. 다음에 낙산사 가면 제가 네. 꼭 스님 생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바깥에 네. 서남원 바깥에 예. 그 비석이 네. 나와 있습니다. 참 정말 여러 각도에서 포교를 하셨는데 스님께서는 그 책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또 책을 또 많이 기증하신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 책을 많이 기증하신다고요. 아, 예. 책이 무슨 가난한 학생 생활에서 책은 많이 가지진 못했지만은 그러나 역시 남을 가르치려면 책이 많이 해두고 네. 또 뭐 글 쓰는 사람이 별 사람이 없어 책 많이 가진 사람이 결국 써내기도 해요. 네. 난 뭐 보직을 사무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저선 많이 못 냈지만은 그래서 책을 가지고 있는데 참 내가 가진 책은 참 어렵게 모두 모아서 네. 모은 책인데 네. 그것을 한 1000권 가까이 되는 것을 중국 태고종의 동방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방불교대학. 불교대학. 네, 네. 거기다가 누가 동국대학에 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처음에 동국대학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동국대학은 책이 많고 많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예, 되겠느냐. 네. 그래서 그 사실 또 그렇고 해서 예. 다 그만 남기고 네. 이제 산에 다시 이제 들어간 것이 이제 원주로 갔는데 그때는 책 한 권 안 가져갔습니다. 앞으로는 네. 책은 전혀 안 볼 작정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여유가 있다면 앉아서 좀 뭐인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갖고자 네. 해서 네. 책을 안 볼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막상 무엇을 하니까 뭐 이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 책이 필요해 또 다시. 네. 네. 그래서 저러 구해서 지금 몇 권 가지고 있는 것도 부티기 해서 모은 것이 됐습니다. 네. 그럼 70년대인가요? 그 설악 도서관에 기증하신 책은 그러면은 동방불교대학하고는 또 다른 책들이었습니까? 그래 다른 책이죠. 다른 책들. 예. 거기서 이제 내가 꼭 필요한 것은 예, 가져오고 네. 또 일반 도서관 하면 일반 기증 도서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책하고 그건 그대로 예, 두고 오고. 네. 스님이 또 직접 그 설법 자료집도 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몇 자료집보다도 이제 오랫동안 남을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 설화가 필요합니다. 네. 포교하는 데는 교리로서 힘든 교리로서 얘기보다 더구나 예, 앞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까지 보면 비교적 남아는 이들이 많이 예. 신도 가운데 많거든요. 네. 또 부인들 많고. 아직도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교리서 어려운 교리로서 전하는 것보다는 교리를 말로 이야기로서 이야기 가운데 교리가 넣어져서 그걸로서 이야기를 전달하면 제절로 교리를 모시게 된다. 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설화집을 보면은 지금까지 상당히 그 분량이 많은 설화집들이 많이 있잖아. 그거 가지고는 뭐 내가 참고하라 할 때 그것이 어디 가서 어떤 필요한 것이 어디 가서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걸 모르거든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꼭 내가 필요해서 생각한 것이 분류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네. 분류했습니다. 자비하면 자비에 대한, 네. 영어하면 영어에 대한, 애국하면 애국에 대한 그런 설화를 분류해서 나 만든 것이 예, 맞습니다. 설화 전설화 그래서 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교육계를 떠나서 이렇게 또 책도 다 남을 줘버리고 이제 어떤 전환점 같은 이제 그런 시기를 맞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심경 같은 것이 혹시 그래요.
예, 그때의 생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교육계에 투신을 안 하고 더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참 참선을 한다든지 네. 자기를 위한 공부를 좀 했었으면은 네. 좀 뭐인가 뭐이거 배워지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내 생각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한 60이나 70만 돼도 한번 중로로서는 멋있는 중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예, 그게 좀 중로를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가 많지. 이제 비로소 필요한 거는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하는 것을 옳은 중이라는 것을 알기는 했는데 네. 이미 때가 늦었어요. 학업을해요 노인 불수라 했는데 초발심도 있는 소리입니다만은 꼭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도리 없이 그저 가늘 때 갈 때 그정 조용하게 좀 시간이 있으면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자기를 반조하는 자기를 살펴보는 아직 벌써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많았는데 스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큰 채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참 말지가 남았는데 아직. 네. 참 그 어떤 그 정상을 거치고도 이렇게 초발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불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라는 생각도 참 듭니다만은 스님께서는 학계에서도 뭐 이미 정상을 이제 지내셨지만은 뭐 지금 태고종 종정도 벌써 2번씩이나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종파하고 관계없이요. 앞으로는 그 스님들의 그 자질, 스님들의 교육 문제를 갖다가 좀 더 이제 스님들 스스로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제 스님들 속에서 어떤 그 재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문제화되고 이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른 중에 어른이신데 우리 한국 불교의 그 앞날을 위해서요 어떤 좋은 말씀 좀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런 교회니까 내가 참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합니다. 제 한 집안을 보더라도 그 집안에는 젊은 사람이 많은 집안이 돼야 되겠고 그 젊은 사람 가운데는 배운 사람이 많은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죠. 네. 인재가 있는 집안. 네, 네. 그런데 우리 한 단체에 한 종교 단체로 하면 한 종교에 있어서 안에 인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훌륭한 인물이 많이 있는데 옛날엔 참모도 훌륭한 스님들이 공부한 일도 많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현대적인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 일할 사람도 많았고 네. 어떤 모습이 비판이 들어오더라도 너희 나가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불교 전체를 볼 때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우리 나가서 그걸 막을 그런 인재가 참 아쉽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자꾸 논하진 것이 싸움이에요. 네. 절싸움, 재산 네. 싸움. 네. 네. 우리 할 일은 있는데 이렇게 예. 우리끼리 싸움하고 네. 여 싸우는 데에서 돈은 다 재산은 다 삼보 재산이 없어지고 이래야 뭐 되겠냐. 네. 우리는 일본 불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논하지면은 전문적으로 하나씩 더 멋지게 발전이 되는데 우리는 논하 질수력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네. 우리 한국 불교는 어디에다가 기대를 하느냐. 예.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 불교 학생회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경기대학, 경기중학에 옛날에 성화회라고 하는 기독교인 학생들이 한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 내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없었는데 지금은 뭐 미소스쿨 어디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이화대학, 연세대학까지 불교 학생회가 다 있거든요. 있죠. 이래서 그 많은 학생들이 모두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할 수 없이 죽이 되었으니 앞으로 죽으로서 어떻게 참 살아갈 그런 필요성 믿는 그런 불교가 아니에요. 예. 그들은 자기가 우리가 인생으로서 이 종교를 믿어야 될 필요, 부처님을 믿어야 될 필요, 네. 이래서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인재들이 1년에 대학생이거나 불교 그 학생회 전국에
학생 대학 학생 불교 대학생이 가령 100명씩 나온다고 하면 네. 해마다 그 은혜가 되겠어요. 네. 그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부처님 믿습니다. 네. 깨끗하게 믿는 불교. 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저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 불교를 참 불교에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스님 이렇게 오랜 시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요, 편안하시고 또 오늘 스님한테 들은 가르치심 제가 아주 잊지 않고 저 수행하는데도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스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니보다 내가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야죠.